네, 우선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이란 분 컴퓨터 그래픽 됐나요? 예.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들, 사건 수사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 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상황만으로는 현재 여권,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를 향한 어떤 권력형 수사, 산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흔들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사실은 이제 어떤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냥 언론의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언론의 난 정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수사 개시 결정이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갖고 결정, 예를 들어서 이첩 요청을 할 때요. 그러면은 예. 언론의 보도 내용이 네. 단도직입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은 네. 검찰총장의 어떤 권력형 비리였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후보자의 서면 답변만으로 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가로서요, 어떤 이제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예. 저희가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진우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과장 같은 조직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자,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권력 수사, 권력형 수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인데요. 학자 스타일, 이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그런데요. 제 발언은 그냥 그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보스가 아니라 좀 와전이 됐다, 이런 네, 설명이시군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하명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산 권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공수처의 지금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가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수사 부분적으로 능력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그 사이즈에 저희 인원으로 그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인지수사 그러니까 직접 발굴해서 수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수사기관이니까요. 네. 네. 뭐 왜냐하면은 가능하다고 후보자 생각합니다. 답변을 보면요, 네. 주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7,100명 정도 되고 판검사가 5,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판검사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건이 한 3,0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소고발,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네. 후보자님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이 자리에서 좀 정정을 드립니다. 네,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불식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오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태도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